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윤혜림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반도체와 2차 전지, 화장품, 원전 조선 이슈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앞서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많이 좀 회복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증시는 바닥을 좀 다졌다고 봐도 되나요? 네, 완전한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점대는 잡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온다라든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미 대선 이후에 매크로적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개선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11월에는 좀 빨간 장세가 많은 시장이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슈별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10월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40%가 증가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을 기록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반도체 주가는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반도체 섹터를 좀 팔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어제 미국 증시 하락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은 지금 수출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수출과 함께 좀 챙겨봤으면 하는 게 이제 반도체 생산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생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9월 달을 보면은 14개월 만에 우리가 조금 꺾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요새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이 이제 약간 잠재적 좀 위험 신호를 갖고 있다, 이 정도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지금 GDP 성장률도 쇼크이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업황까지 이제 모멘텀이 약화된다면 4분기 성장률 역시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도 좋지만 이렇게 생산 데이터를 보면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좀 경기 상황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화권 반도체 수출 비중이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현지 생산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중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노이즈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생산 흐름도 보면서 좀 반도체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컨콜에서 HBM 승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좀 돌아서나 싶더니 오늘 다시금 한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HBM 계획보다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여기다가 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 인사 태풍을 예고했어요. 대규모의 인적 쇄신을 지금 단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까요?
네, 일단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매도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할 때부터 저는 매수의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HBM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레거시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중국 쪽에서 따라오고 있는 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선단 공정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지금 업 사이클이냐 다운 사이클이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운 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전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레포트가 줄 하향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줄 하향된 게 맞죠. 하지만 그 하향된 목표가가 8만 원에서 9만 원대입니다. 9만 원대의 기업들 레포트가 많더라고요. 현재 이제 5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삼성전자는 이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는 것은 실익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내가 이 종목군들을 좀 빠르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업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 쇄신이 진행이 되면 전 오히려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반장이 바뀌거나 반장을 예로 드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더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수학 성적이 좀 개선될 수가 있겠죠. 인적 쇄신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하반 경쟁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가 창립 5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또 변화와 쇄신으로 미래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 이 부진을 털고 빨리 올라갈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6%에 가까운 지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테크윈 같은 이런 소부장 쪽들이 요즘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소부장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지 않다면 뭐 소부장단도 주가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몇몇 장비주들을 본다면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반도체가 과연 좋은가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해주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70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장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뭐 SK 하이닉스 양으로 매출이 올해부터 잡힌다든지 2025년도에 새롭게 HBM 쪽에서 매출이 잡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부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장비주가 좀 낮고요. 그중에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추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리스 트레이드가 지금 부활했을까요?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반격에 나서면서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안 좋을 건 알았지만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사전투표 유권자에서 지지율이 최대 29%포인트 해리스가 앞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에코프로가 다시금 상승 전환을 성공했는데요. 2차 전지주들 지금부터 좀 봐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뭐 악재를 이미 선반영을 하고 많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또 해리스의 이제 후보의 좀 지지율 소식에 조금 약간 반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지금 반도체도 계속 주가의 호조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고 2차 전지도 올라올만 하면 다시 빠지고 이런 조정이 계속되는 거라서 2차 전지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항상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향후 이제 최근 한 2, 3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사이클이 크게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저렴해졌을 때 이걸 좀 한 2, 3년 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워낙 지금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선거 사전투표에서 해리스 후보가 뭐 앞서고 있다는 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거의 트럼프 후보가 거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우리 시장은 움직였는데 의외의 지금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고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표 섹터인 신재생 관련 종목들 반등하고 뭐 대마 이런 쪽들도 지금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 네. 미대선 관련 종목도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네, 일단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수혜주라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 이후에는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해리스가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 업황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방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해리스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이 선거를 앞두고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 이전에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육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정책을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해리스 쪽으로 엮이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 대선까지 주가가 약할 경우에는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전 대선을 전후로 해서 대선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그 이후에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까지 이제 약세를 보였던 지금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뭐 트럼프 테마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오히려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던 간에 산업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의 기회고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앞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기업들이나 이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남은 5장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장 마감 이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도 아모레퍼시픽 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그동안 화장품 관련 종목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피크아웃 우려도 좀 받았었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9%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의 이 상승 신호탄, 오늘이 마지막일까요? 저도 사실 어제 이제 시간외를 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좀 좋겠구나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그 학생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지금 다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 이제 성장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특히 이제 자회사인 이 코스알엑스가 생각보다 조금 실적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발보다 이 정도를 이제 코스알엑스를 믿고 있었는데 뭔가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 뭔가 그럼 다음 분기는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뭔가 우리도 다른 화장품 회사에 비교했을 때 조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짝 상승하고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중화권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은 상승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화권 쪽의 흐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이 이 좀 하락을 메꿔줄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가 이제 반등하기엔 조금 어렵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은 앞으로 더 잘할 이런 후보군들을 잘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화장품주에서도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말이면 이제 또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볼 수 있을 만한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화장품주가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주의 대장이 크게 지금 세 종목으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리콘투였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지금 대장은 저는 제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첫 번째 대장이었던 실리콘투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보면은 좀 힘이 센 그래도 지지를 잘 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닉이 미국 시장에서 이 마스크팩의 급증에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모아존 전체 부문 이런 마스크팩 1위 부문을 차지하는 게 이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기억에는 한 10여 년 전에 그 유행했었던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틱톡에서 조금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아마존에서 굉장히 지금 제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뭐 공장 증설도 계속 이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갭을 좀 띄우면서 급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 중이라서 뭐 지금 이렇게 갭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장품은 뭐 제닉 그리고 두 번째 대장이었던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참 종목을 잘 고르시거든요. 파마리서치를 발굴해 오셨던 분인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후속주로 제닉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그런 화장품주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일단 한국콜마를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동국제약 이제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제약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0대 제약사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전체 매출 중에서 약 30% 정도가 뷰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을 최근에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도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국제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방금 전에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이벤트들이 원래 없다가 올해 생긴 게 아니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뭐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과 어느 정도 엮여 있으면서 본업단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SNS에도 그 화장품들,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들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국제약도 눈여겨보자라고 특징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섹터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국 경기 부양책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혹시 화장품 말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만한 그런 소비재주가 있다면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 네. 네, 일단 뭐 중국에서 PMI가 나왔죠. 어제 나왔나요? 어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오. 중국 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PMI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본다면 전 의류 쪽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소비재 쪽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ODM 관련돼서 OEM 관련돼서 영업무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업무역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의류 관련주라고 한다면 저는 FNF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뭐 카지노 쪽도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굳이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의류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시장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그때그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의류 쪽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그리고 FNF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또 원래 의류주들이 아우터가 워낙 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추워지는 시즌이 되면 항상 이렇게 의류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더라고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니까요. 화장품 후속 섹터로 의류주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넥스트 화장품. 네, 뭐 넥스트 화장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오랜만에 카지노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보니까 요즘 슬금슬금 다시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지금 카지노, 빅카지노 부문 모두 좀 선방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의 경우 이 고객 지표 회복 그리고 지속되는 VIP 고객 지표 호조가 돋보이기 때문에 뭐 신규 카지노 증설 관련 이제 예상 투자 금액이 한 1,800억 정도로 표가액이 되면서 조금 뭐 규제 완화 등에 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본업에 대한 호조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가 에 대한 기대감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양식품이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올라오고 계속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50만 원 선은 이탈하지 않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3분기 매출 성장률이 낮아지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풀캐파를 감안을 했을 때 뭐 내년에 이제 밀양 2공장 증설 이후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같이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전과 조선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연말 증시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체코 당국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원전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아쉽게 지금은 대부분 종목들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본부장님, 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하는데 원전주도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인지 불확실성 해소 아닌가요? 그죠.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밀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내용이었지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 한수원의 경쟁사에서 항소를 걸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 입찰을 할 수가 없다, 최종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약간은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거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원전주들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외에다가 원전 수주를 해서 납품을 했을 당시에도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슈의 등락도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SMR 쪽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력 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의 성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선 2025년도 3월 달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사실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외형 성장을 동반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긍정적이어 보여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이 12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도 아니고 최근에 심지어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요. 원전 쪽에서 나온 내용이 완벽한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원전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HC현대그룹 조선주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K세론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오늘 약간의 아랫꼬리를 달고 약보합권으로 HC한국조선해양은 그래도 조금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대부분의 조선사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슈퍼사이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주는 뭐 올해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빛을 볼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줄 때 계속 모아나가는 관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흐름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장주 HD 한국조선해양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11월 본격적인 11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쉽게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또 다음 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FOMC나 미국 대선 다음 주부터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이슈별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